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권 리얼리티의 로렌스 리입니다. 미국은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는 국가적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들이죠. 이들은 거의 한 형제와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적으로 아주 친밀한 국가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미국의 역사에서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관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줬고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교적으로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었으며 그 처참했던 6.25 전쟁을 통해서 잊지 못할 혈맹이 되는 아주 불가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 되었음을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침탈했을 때에 그것도 33년간 참 많은 것을 수탈해 갔지만 미국은 수많은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주 다양하고 깊은 협조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따뜻한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임을 부인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어쨌든 세계 제1의 강국인 미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미국 국가의 전체 구성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청교도 국가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청교도란 영어로는 퓨리탄인데 이것의 의미는 순결, 깨끗하다는 뜻이죠. 이 청교도란 원래 사실 영국에서 영국 국교에 반대하는 개혁적 개신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국왕이 주도하는 기독교의 교리 방식과 예배 운영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영국 국왕은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그 바로 무리들이 종교 탄압을 피해서 우리가 신대륙으로 건너가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언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 됐는데 지금 미국은 400년이 지났지만 전체 인구가 한 3억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60% 이상, 약 한 2억 명 이상이 기독교 신자죠. 또 미국은 50개 주와 1개의 특별 자치구가 있는데 그 특별구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는 주와 같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출산율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1.6배입니다. 그런데 해외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므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같이 사회 문제가 사실 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을 하고 있어 그 정치적 대립 상태가 있지만 국방과 외교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어떤 대통령이 올라가든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칼럼 제목으로 미국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었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로 청교도들의 종교적 이념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고 청렴하게 믿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과 사회적 규범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혹은 불순한 목적을 갖고 섬기는 것들을 다 배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유로운 종교 생활은 물론 허용하지만 그 중심에는 청교도적 기독교의 정신으로 굳게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 생활에서도 모든 허례 허식을 다 타파하고 실용적인 국가를 그동안 세워온 것입니다. 또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목숨 건 해외 파송으로 전 세계에 그 상당한 정신적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 후 그들의 국제적인 리더십에 대단한 힘을 안겨주었고 미국을 강력한 세계의 지도국이 되게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힘을 세상에 완전히 증명해 보인 것이죠. 영국에서 시작한 개신교가 미국에서 사실상 총본산이 된 격입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실상 그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그 넓고 험한 그 대륙을 정말 힘들게 개발했고 대대적으로 또 혁신적으로 근대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세계를 또 상대로 자본주의적 무역 거래를 개척하고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국가의 반듯한 기강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의 문제점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 문제점을 결국은 청산했고 저 프랑스가 선물로 제공한 미국의 자유의 여인상을 미국의 관문인 뉴욕항 입구에 세워서 오래전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입항할 때 처음으로 마주하게 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도 불리우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모든 전쟁에 참여할 때에도 항상 내세운 것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인 것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유를 온전히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은 인간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나 인간을 구속시키는 그 어떤 행위나 이념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억제하고 비능률적인 삶으로 인간을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로 세계에서 해외 유학생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로는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은 영국이지만 그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천한 곳은 미국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믿는 의회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꼭 타인을 돕는 사상과 바로 이런 자세가 민주주의에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주의적 정책을 가장 중요시하는 인권 위주의 국가 정책을 항상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미 하원에서 활동하는 탐 렌토스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위상은요 권력기관 중에서 상위 위치에 둡니다. 그게 한 이유예요. 이와 같이 의회 민주주의의 그 개념을 확실히 실천하고 있는 국가로서 각종 세계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철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발발된 6.25 참전에 유엔군과 함께 참여한 미군의 절대적 이유가 바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우월성을 전 세계에 가장 잘 입증한 국가이지만 미국은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피를 희생해 가면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대대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위대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확실한 국가의 명분과 이유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국민을 견고하게 하고 자유로운 삶은 창조와 힘을 생산하며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에게 평화와 행복을 제공하는 사실이 미국에서 철저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원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처참한 동족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심과 올바른 자유의식 그리고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소유해서 우리의 땅 한반도에서 자유가 넘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고 세계 모든 국가에게 참 아름답고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내어 지구촌 구석구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당면 과제인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계적인 강국이자 즉 지도자의 국가 위상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역사적으로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인 북한 동포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은 분명 그들에게 향해야 하고 적극 그들을 구조하는 일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 2,500만 명이란 결코 적은 무리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